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엄마는 이모와 함께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좀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마포구에서 젊은 사람들 취향의 일식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은데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고 소문이 꽤 잘 나서 늘 예약이 꽉 차 있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만 6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재료를 좋은 거 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인지 가게 자체는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어쩔 때는 재료가 소진돼서 일찍 마감될 때도 있고요. 저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저만큼이나 일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픈 초기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여유를 즐기며 사는 건 아니에요. 자영업이라고 하죠. 어쨌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사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꽤 어릴 때부터 그걸 몸에 익힌 것 같기는 해요.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아빠가 남긴 재산으로 부동산의 투자와 이모가 하는 베이커리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집안을 더 일으키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는 저나 엄마 둘 다 위기감을 크게 느꼈어요. 엄마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저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죠. 옆에서 그런 걸 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처럼 몸에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본 어학학교부터 들어가서 요리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좀 더 실용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야 그때도 지금도 대학 졸업장이라는 게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큰 건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갈 때 더 유용하지 제 사업을 하는 데에는 더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인맥을 쌓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니 생각보다 외로운 일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무튼 일본에서 요리학교를 나온 후 겨우 긴자의 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해서 수습으로 1년간 열심히 정말 고생하고 또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30살 무렵까지 일을 하고 한국에 왔었네요. 그러한 일들을 전부 극복하고 돌아와서 제 가게를 열 때는 감사하게도 엄마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 초반까지도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안 해보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이 인간이 알고 보니 참 별로였더라고요. 그 남자 어머니랑 누나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누나가 빌런이었어요. 그리고 온 식구가 왜 그리 그 누나 말을 떠받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마터면 한 가족이 될 뻔한 이 인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누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전 남친과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한 거고요. 지금도 후회하는 건 결혼이라는 중대하고 큰 문제를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사자 두 사람이 잘 살면 될 일이라고 해도 주변 인물들, 특히 시댁 식구들이 상식을 한참 벗어나면 절대 결혼할 수 없겠더군요. 남친 어머니나 남친 누나를 보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특히 남친이 그 사이에 혹 파묻혀 있는 걸 보니 이건 같이 살면 더 큰 문제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는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지금 6개월 좀 넘었는데 이제야 겨우 남친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제 사업장이 있다 보니 그 인간이 자꾸 제 주변을 맴돌아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끝난 게 다행이에요.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출렁이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남친과 2년 정도 만났어요.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좀 소심한 면이 귀여워 보여서 호감을 갖고 만났었네요. 남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고 1년 6개월 정도 만난 시점에서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사람이 좀 소심하고 우물쭈물 하는 데가 있긴 했는데 제가 워낙 결단력이 있는 편이니 나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남친은 제가 아는 일식 식당에도 몇 번 와봤기 때문에 식당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늘 마감이 다 끝나거나 재료가 소진돼서 일찍 문을 닫게 되는 날에 왔기 때문에 항상 손님이 없는 가게만 봤었네요. 남친은 제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착각했더라고요. 윤지야, 너 가게 보증금은 무사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보증금이 무사하다니? 무사하지 못한 건 뭐고? 아니, 손님이 너무 없잖아.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월세나 낼 수 있어? 월세 못 내면 보증금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하면 네가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 아, 내가 월세 못 내서 보증금 걱정한 거구나. 나 여태 월세 밀려본 적 없어. 지난달에도 잘 냈고 이번 달에도 말일에 잘 빠져나갈 거야. 우리 가게 나 월세 내고 내 생활할 만큼은 다 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나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잘 쓰고 살아. 그런 거면 다행이지. 나 한 달에 300 정도는 벌거든? 너도 그만큼은 나오는 거야? 가게가 크지도 않은데 항상 손님이 없는 것만 보니까 그 이상은 못 나오지 싶은데. 저는 남친의 소심한 걱정에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한 달에 순이익만 800만 원은 되거든요. 직원 넷 월급 다 주고도 말이죠. 남친은 뭐 아는 사람은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IT 강소기업 정도였죠. 남친이 취준생 생활도 꽤 했고 회사도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요. 대신 엄마와 누나가 결혼 자금은 책임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꽤 돼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러려니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엄마가 대장부 기질을 발휘하셔서 꽤 풍족했고 이모의 베이커리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 없었어요. 이모는 자녀 둘 다 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나이 들어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이모를 보면 그래요. 심심하지 않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사실 제 가게가 있는 건물이 엄마 명의로 된 거예요. 뭐 명목상 보증금이니 드리기는 했지만 엄마가 딸한테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고스란히 다 제 통장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혹시라도 제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엄마 백이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 남친 집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 저희 집하고 일일이 비교하며 열등감이라도 느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만나다 보니 좀 그런 면들이 보여서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왜 열등감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올려치기 하는 것들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인데 당연히 그 사람 성격에 영향을 미칠 텐데 말이죠. 저희 엄마는 분당에 처음 붐이 일어날 무렵에 아파트를 사셨고
그곳에서 쭉 살고 계세요. 그러니 좋기 30년은 됐고 요즘 지은 아파트 같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제가 있는 마포구 신축으로 이사를 하라고 해도 엄마는 거기가 편하다고 옮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꽤 좋은 병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생활하기 편하다고 하셨어요. 이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마포에 20평 정도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데 남친은 제가 가게를 하며 그거 세까지 내는 걸 혼자 열심히 머리 굴려 계산하더군요. 오피스텔도 엄마 거라서 저는 그냥 살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결혼 준비하면서 차츰 다 알게 될 테니 저는 딱히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촉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 남친이 먼저 저희 분당집에 오기로 했어요. 엄마는 남친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귀는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오다 가다 보게 된 거였는데요. 엄마는 결혼은 생각도 안 해보셨다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꽤나 놀라시더라고요. 너 정말 상준이랑 결혼한다고? 아니, 요새 결혼 안 하는 애들도 많은데 뭘 벌써 하려고 그래. 네 나이면 아직 자기 할 일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 엄마 친구 딸들도 다 40 넘어서 결혼하더라. 윤지 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네. 근데 어차피 할 결혼이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을 때 얼른 하는 게 낫지 않아? 나 40 넘어서 결혼하면 엄마 손주 보기도 힘들걸? 왜 그래? 혹시 상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엄마 아빠도 사이 좋았으니까 결혼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나 상준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 거지? 아유, 그래. 누굴 닮아 눈치는 빠른 건지. 솔직히 상준이 걔 남친으로 만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남편감으로는 영 별로다. 애가 너무 눈치 보고 계산하는 스타일이야. 지 입장에서는 그게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절대 아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 저런 식으로 속으로 일일이 계산하고 간보고 있는 거. 저러면 큰일 못한다. 회사 승진도 힘든걸. 나는 윤진이가 그런 사람 만나서 속 터지며 살 것 같아 그래. 엄마 나이쯤 되면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 그냥 사람 성격이 좀 소심하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엄마도 그런 거 선입견일 수 있잖아.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모 베이커리 사업에 투자를 하는 엄마는 저는 모르는 걸 보셨던 건데 제가 그런 걸 너무 간과해버렸어요. 어쨌든 엄마는 이모랑 상의해서 남친을 만나보기는 하겠다고 하셨고 남친이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엄마랑 이모한테 드리겠다고 자기네 회사가 협력하는 대기업 화장품 세트를 가져왔더라고요. 엄마는 처음 집에 온 사람은 직접 요리를 해서 따뜻한 밥 먹여야 한다고 이모랑 새벽부터 직접 수산시장이며 농수산시장까지 가서 장을 받아가 음식을 해주셨어요. 엄마랑 이모는 남친을 극진히 대접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남친은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더군요. 이모가 조금 티를 내서 남친이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이러는 거였어요. 니네 집 아파트 되게 구축이더라. 이모까지 같이 사는 거면 생활비 아끼려고 하는 거 맞지? 엄마랑 누나가 나 니네 집 가서 어땠는지 엄청 물어봐서 내가 잘 대답하려고 완전 진땀 뺐잖아. 왜 진땀을 빼?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되지. 우리 엄마랑 이모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없는데? 왜? 아, 그거야 물론 그렇지. 근데 집안 분위기라든가 니네 어머니랑 이모님 차림새가 어땠는지, 집에서 쓰는 물건들은 값 나가는 건지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
집안 물건이 뭔지 물어보셨다고? 그냥 다들 쓰는 거 쓰지 뭐 별다르겠어. 아니, 엄마도 엄만데 누나가 좀 그런 거에 예민해.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수준 차이 날까봐 그러는 거지. 무슨 수준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못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뭐 네 입장에서는 니네가 못 사는 거 아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를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뻐기는 표정을 짓는데 처음으로 그 인간이 참 못나 보이더라고요. 여태 좋아했고 백년 가약을 맺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장점만 보아왔는데 말 한마디와 표정 한마디로 사람 생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참 신기했어요. 엄마도 누나도 네가 일본 요리학교가 최종 학력이라니까 좀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굳이 했어? 나중에 내가 뵙고 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물어보는 건 대답해야지. 너야말로 그게 문제될 거 아니면 네가 떳떳하게 나오면 되잖아. 이제는 아주 제 핑계까지 대는데 솔직히 남친이 이런 사람이었나 실망스럽더군요. 아무튼 엄마나 누나는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데 웬만한 젊은이들 100% 마지막에 망한다며 굳이 너랑 결혼해야 되냐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나 정도 회사 아니어도 작은 회사 다녀도 매달 정기적으로 돈 들어오는 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내가 너도 나만큼 번다고 해도 마음이 안 놓인대. 그럼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니네 집에서는 나 안 보겠다고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점수 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대발이 그렇게 들렸나? 그건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랑 누나한테 이런 거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잖아. 굳이 너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건 뭔데? 듣는 사람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해? 어차피 만나야 될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 얘기가 그렇게 되나? 몰랐네. 아무튼 나는 잘해보자는 뜻이었어. 저는 남친의 황당한 태도에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나 누나가 하는 말 곧이곧대로 전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또 제가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나라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며 일궈온 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고요. 사실 그때까지 살면서 눈앞에서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나름 처신을 잘하고 살았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또 제가 비호감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서 눈앞에서 남친이 자기네 식구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엄마와 이모 생신 선물로 제주도 여행과 두 분이 커플처럼 들고 다니시라고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신상 백을 하나씩 선물해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와 이모 생일이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늘 일주일을 잡아서 생신주간이라며 함께 축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분 2박 3일 제주 여행과 신상 백을 선택한 거였죠. 남친은 퇴근하고 가게에 저를 보러 왔다가 제가 엄마랑 신상 백하고 제주도 호텔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꾸 해운대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해운대가 더 좋을지 제주도가 더 좋을지 이야기 중이었거든요. 결국은 제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제주도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호텔을 제가 포인트 많이 쌓아놓은 땡땡 호텔로 가자고 했고 결국 엄마도 그러자고 했네요. 다음날 제가 엄마와 이모 신상백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데 남친한테서 불쑥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럼 어머니랑 이모님 신상백 사고 있는 거야? 두 분 다 좋으시겠다. 그렇게 새로 나온 명품백 선물로 받고 거기다가 제주도 여행도 가잖아.
뭐 바람 쐬고 새 물건도 갖고 그러니 기분 좋으시지. 너도 돈 좀 모이면 어머니 해드려. 나는 돈이 없잖아. 매달 카드값 메꾸고 대출금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앞으로 결혼 준비도 해야 되잖아. 결혼 준비는 어차피 엄마랑 누나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이모가 제주도에 가기 이틀 전인가 남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윤지야, 네가 우리 집에 점수 확실히 딸 방법 내가 생각해냈어.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점수를 딴다고? 뭘 하면 따는 건데? 그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단 드러나보자 하는 심산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니네 어머니랑 이모 가는 제주도 호텔 보내줘. 그리고 누나한테는 그 신상 백 사주고. 네가 결혼 전에 이렇게 해봐. 그러면 두 사람 다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고. 진짜 괜찮은 방법이지.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런 걸로 나를 보는 눈이 바뀐다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결혼 전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더구나 나를 싫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 나는 별로야. 싫으니까 잘해보자는 거잖아. 제주도 호텔 비용이야 그렇다 치고 신상 백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나 하나 더 살 정도의 여유는 안 돼. 내가 좀 보탤게. 한 30만 원은 보탤 수 있어. 네가 나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랑 이모한테 그렇게 돈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쓰라는 거야. 그럼 나도 엄마랑 누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엄마랑 누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 흉은 못 볼 거고. 아, 다른 사람들한테 내 흉까지 보는가 보네. 아직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을. 그 말을 들으니 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쩌지? 그리고 30만 원? 지금 장난해? 그냥 네가 30만 원에 맞는 선물을 어머니랑 누나한테 해드려. 정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어쩌겠어? 나도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사실 저 말을 듣는 순간 남친한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자기가 돈이 없는 거면서 제 돈으로 자기 엄마와 누나한테 선물을 하라는 걸까요? 그런 건 제가 마음에서 내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으면 결혼 전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 안 나오고 식당을 하고 있어서 만나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 굳이 제가 잘 보이고 싶지도 않은데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제가 엄마랑 이모 챙기는 게 샘나서 그러는 걸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남친은 제 말에 혀를 차더라고요. 너 그럼 우리 결혼하는데 요만큼의 노력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부족하면 그만큼 채울 생각을 해야지.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엄마랑 이모도 너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단 결혼하는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수용하신 거야. 그걸로 너한테 부담 주시지도 않았고. 적어도 집안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흉 보고 다닐 게 아니고. 제가 따끔하게 말하자 남친은 참못 충격이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상준이 너 돈 없다면서도 너 시계도 새로 샀잖아. 아주 비싼 거. 그런 거 살 돈으로 니네 엄마랑 누나 챙기고 똑같이 우리 엄마하고 이모도 챙겨봐. 그럼 나도 고려해볼게. 니네 엄마 누나 여행 보내면 우리 엄마랑 이모도 여행 보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니 좀 무리일 것 같기는 하다. 결혼하고 우리 여유 생기면 그때 다 같이 보내드리자. 저는 그 말에 참 기가 막혔어요. 결국 제 돈으로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게 맞으니까요. 점점 이 결혼에 회의가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 없었던 걸로 하고 하자고 뒤집을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가 남친 집에 인사 가기로 한 날도 다가오고 있었고요. 엄마랑 이모는 저한테 가서 인사 잘하고 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남친이 인사하러 가기 열흘 전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지야, 엄마랑 누나가 집에서 음식하기 힘들다고 밖에서 보자고 하셔. 그래도 되지? 굳이 우리 집 볼 필요는 없잖아. 어? 원래 인사는 집에 가서 집안 분위기도 보고 인사드리는 거 아닌가? 친구들도 그렇다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뭐 의미 있어? 상준이 너는 우리 집 와서 다 봤잖아. 그래서 뭐 물건이 어디 건지 그런 것까지 코치코치 물으셨다며. 근데 나는 안 가봐도 된다고? 야, 그거 보나 마나야. 우리 집 거 니네 거보다 다 좋을걸? 그건 확실해. 어떻게 뭐가 확실한데? 아, 그래.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너는 중요해? 안 중요하다며. 그럼 보나 마나잖아. 그냥 좋은데 예약이나 하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수 있잖아. 저는 일단 알았다고 했고 집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도 이모도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집에서 봤는데 며느리 드릴 사람을 왜 집에서 안 보고 밖에서 보냐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요즘은 그러는 집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별 수 없다는 듯 받아들이셨지만 이해를 못하겠다고는 하셨어요. 왜 아들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집으로 안 오라고 하고 밖에서 보자신다니. 엄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 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친은 또 다른 말을 전했어요. 누나가 밖에서 보자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집에 잠깐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 그래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차 한 잔 정도는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 우리 엄마 완전 괜찮지? 너도 우리 집 분위기도 볼 수 있고. 아, 그래. 되게 배려해 주셨네. 알았어. 뭐야? 왜 너 비꼬는 거 같지? 비꼬는 거 아니지? 우리 엄마도 너 그래도 우리 집 가족 될 사람이라고 집에서도 보자고 하신 건데 꼬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말대로 가족 될 사람이면 처음에는 집에도 부르는 건데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말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답해 봤어. 윤지야, 결혼 전부터 이러지 말자. 서로 차이가 나도 속으로 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하하, 그놈의 차이. 그래, 알았어. 그럼 뭐 예약은 어머니나 누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누나가 그런 좋은 식당들은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내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약까지는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데로. 그 정도야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알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남친은 정말 더럽게 눈치 없는 놈이더라고요. 소심하고 자기 방어만 할 줄 알지 남의 기분 같은 건 요만큼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어요. 결혼 전에 그런 걸 안 게 다행이긴 했죠. 아무튼 저는 안면이 있는 고급 한정식집 대표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개인실 예약을 했어요. 마침 그 집이 남친 본가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가장 적당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예약한 한정식집을 남친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요. 약속 30분 전쯤 제가 한정식집으로 가고 있는데 남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있잖아 윤지야, 네가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해. 뭘 그러려니 해? 무슨 일 있어? 있으면 미리 말해. 가서 사람 벙찌게 하지 말고. 제 말투가 날카로워지자 남친은 얼른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엄마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싫다고 이따 차나 마시러 집에 오래. 대신 누나가 누나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간대. 한 5명?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잠깐, 우리 개인실 예약한 게 4명 테이블인데 그러면 방이 적잖아. 그거 지금 어떻게 조정 안 될까? 너 거기 사장님하고 안다며. 얼른 말씀드려봐. 됐어. 이제 와서 어떻게 개인실 다른 데로 내달라는 말을 해.
그냥 홀에서 먹어. 제가 짜증을 내자 남친은 오히려 제가 화를 낸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왜 그러냐면서요. 정말이지 자기들 일방적인 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장 뒤돌아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의는 갖추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남친 누나가 더 황당한 짓을 제 앞에서 벌이기 전부터 이미 마음으로는 파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 오늘 우리 예약했는데요. 김윤지 이름으로요. 아주 경박하고 찢어지는 말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제가 돌아보니 진하게 화장을 하고 무슨 요즘 사람들은 입지 않는 무대복같이 희한한 원피스 차림을 한 여자가 시끄럽게 굴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보이는 여자들도 기가 엄청 세 보였어요. 눈빛도 이글이글한 게 보통 사람들 아니더군요. 저는 그때 도착한 남친이 불러서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남친 누나랑 그 친구들이 아주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샅샅이 훑어대는지 정말 불쾌했어요. 반가워.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말 놔도 되지? 처음에는 친구들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 3자들이 보는 눈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잖아. 마침 여기 온다니까 와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정도 규모인 식당 사장하고 알 정도면 너도 꽤 하긴 하나 보다? 밥 먹고 살긴 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가 봐. 그 말에 제가 남친을 획 보자 남친은 얼른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꽤나 하찮게 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남친도 그걸 들켰다는 걸 알고 제 눈을 피한 거고요. 아무튼 사람들도 앉고 저와 남친도 앉고부터 바로 에피타이저부터 서빙이 되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정식집이 다 그렇듯이 개인 접시에 다 각자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남친 누나 친구들의 수다가 시작됐어요. 식당 한다길래 무식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그냥 평범하다. 일반에서 다닌다고 해도 믿겠다. 근데 원래 식당하고 그러면 다들 좀 통통하지 않아? 상준이 여친은 마른 편이래. 저래서 음식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그래도 이런 집 예약 턱 잡아서 이렇게 바로 음식 준비되는 거 보면 한 닭가리 하나보다 야. 저런 올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들끼리 찍고 빠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황당하고 기분 나빴고요. 그런 와중에 남친 누나는 제 팔을 확 잡아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어디 어른들 앞에서 편하게 앉아있으려고 그래. 다들 봤으니 알겠지만 얘가 상준이 여친이고 결혼할 사람이야. 다들 잘 봐도 네가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하는 만큼 잘해드려야 하는 분들이야.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생기려는데 남친 누나가 폭탄을 투척했어요. 내가 여기 검색해보니까 이 집 메뉴 중에 갈치석박지하고 간장게장이 포장된다고 하네? 인기도 되게 많대. 맛이 아주 고급스럽고 괜찮은가 봐. 그거 오늘 다들 하나씩 가져가야 이 정도는 상준이 여친이다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들어올 때 카운터에 미리 다 얘기해뒀거든. 아마 포장 다 해놨을 거니까 나갈 때 잊지 말고 갈치석박지 하나, 간장게장 하나 꼭 가져가.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남자하고는 바로 헤어져야겠다고요. 저는 다들 신이 나서 식사를 하는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사장님과 얘기해서 일일이 한 사람씩 계산서를 받아냈어요. 그들끼리 웃고 떠들며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석박지와 게장 포장한 쇼핑백을 각자에게 나눠주며 계산서도 함께 접시 위에 놓았네요. 그걸 본 남친과 남친 누나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상준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차 마시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저는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아니, 집안 식구 인사하는 자리에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나가 자기 친구 5이나 데리고 나와서 음식 포장까지 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저를 식구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해드릴게요. 식사하신 거 1인당 15만 원에 석박지가 2만 원, 간장게장이 3만 8천 원, 한 사람당 20만 8천 원씩 정확히 계산하고 나가세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는데 남친 누나는 바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야,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상준이 물먹이겠다는 거야? 물먹이라고 한 건 그쪽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 말에 남친까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윤지, 너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계산서 걷어가서 얼른 네가 다 계산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릴 창피 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떤 집에 결혼할 사람이 오는데 이런 데 예약하라고 해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먹이고 포장까지 해서 손님한테 덤튀기를 씌워? 나 너랑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결혼 약속만 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러는 건 내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니 네가 나가 떨어져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어머, 대학 안 나와서 못 배워먹으니 저러는 것 좀 봐. 라는 남친 누나한테 저는 똑바로 말했어요. 이봐요 아줌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무례하고 못 배워먹었는지요. 여기 사장님도 저처럼 대학 안 나오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시다가 차리셨는데 그분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어쨌든 이렇게 댁들 본 모습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하마터면 아주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어요. 저는 아줌마 동생하고 결혼 안 할 테니까 어디 괜찮은 사람 있나 다시 찾아보세요. 아이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구만. 그래, 너 어디 가서 우리 상준이 같은 애 다시는 못 만나. 그런 줄 알아. 제가요, 순수익만 800이 넘어요.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저한테만 떨어지는 게 800 넘는다고요. 그리고 거기 월세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건물 주인이 우리 엄마라서 저는 안 내도 되거든요. 제가 월세라고 보내줘도 엄마가 다시 제 통장에 넣어주세요. 저희 엄마랑 이모가 같이 사는 아파트가 구축이라 오해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마포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저희 엄마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더러 돈이 없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엄마 앞으로 신축 아파트도 하나 더 있고 그거 전세 돌리고 있는데 혹시 그 정도 재력은 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당초 잘 보여야 되는 건 제가 아니라 댁 동생이었다고.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나 이딴 결혼 안 한다고. 제가 마지막에 목소리를 높이니까 남친 누나랑 남친은 안색이 하얘져서 서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우 남친이 입을 벌려서 한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야, 그 건물, 그 알짜배기 땅에 있는 그 10층 건물이 네 엄마 거라고? 거기서 너한테 나오는 돈만 800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거 갖고 거짓말하겠어. 정 못 믿겠으면 내 통장 보여줄게. 그리고 거기 주민센터 가서 알아보든지 알아서 해. 우리 엄마 이름이 건물주로 나올 테니까. 엄마랑 이모랑 같이 사는 거 그냥 서로 즐겁게 의지하며 살려고 같이 사는 거야. 자매가 떨어져 살아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함께 살며 말년에 여행 같이 다니고 그런 재미에 사는 거지. 아무튼 나는 할 얘기 다 했고 다들 계산 잘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 나가자 뒤에서 남친 누나가 남친한테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이 황급하게 나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저기 윤지야, 네가 오늘 당황한 건 알겠어. 그래, 계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일단 우리 엄마한테 가자. 집에 가자고. 엄마한테 약속했으니 가서 인사는 해야지. 됐어. 어차피 나 별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신 거잖아. 내가 그 집을 왜 가? 나 가야 될 이유 없어. 결혼도 안 할 건데 왜 가? 너랑 헤어지는데 내가 뭐 타러 가냐고. 헤어지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왜? 이때까지 너 헤어지려고 판 깐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왜 해. 그럼 이게 같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는 거야? 나더러 나가 떨어지라는 거지. 너는 그런 거 판단도 안 돼? 너밖에는 모르니까 다른 사람 감정에는 관심도 없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사람 기분도 헤아릴 줄 모르는 인간하고 사냐? 저리 좀 꺼져줄래? 그렇게 저는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엄마랑 이모는 이렇게라도 제가 결혼 안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하셨고요. 저도 천만 다행이라고 했죠. 그 뒤로 남친은 저한테 울며 불며 전화하고 가게 앞으로 찾아오고 무릎 꿇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고 그동안 정도 다 떨어져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저러는 것도 누나랑 엄마 지령을 받아서 하는 짓 같았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린다고 하니 그제야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데에 6개월이 걸렸네요. 저는 이제야 다시 평안을 찾고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좀 더 저만의 생활을 즐기고 일을 하다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게 마음 아플 뿐 남친과 헤어진 것에 대한 속상한 것도 없는 거 보니 사람 사이의 애정이라는 것도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상대가 뭔가 미심쩍은데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 없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차분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래야 인생의 큰 일에서 실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